순수하고 얌전했던 여자도 밤이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나 더럽혀줘. 남녀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모두들 욕망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라면 이건 정말 당연한 걸 겁니다. 그러나 욕망을 밖에서 아무한테나 내비치는 거를 우리는 잘못된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것들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여자들도 크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남자 앞에서는 치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자의 마음을 잘 알고 여자를 잘 다루고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남성성이 강한 남자 앞에서는 여자들도 그 누구보다 솔직해지게 됩니다.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1년 넘게 만나오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성스럽고 조신하고 밖에서의 처신을 정말 잘합니다. 그녀를 겪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가 보수적이고 건드리기 정말 어려운 여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 여자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녀랑 저랑 정말 많이 친해지고 가까워졌다 보니까 어느 날 갈수록 그녀가 저한테 치는 장난의 수위가 점점 도를 넘기 시작해서 저도 장난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야, 잠깐만, 너 주민번호 뒷자리 4로 시작하지 않아? 나는 1이야. 어디 어른한테 오빠가 너무 잘 받아주니까 이제 하나도 안 무섭지? 라고 제가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녀가 그러더라고요. 안 무서워. 근데 오빠가 유일하게 무섭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러길래 제가 그걸 듣고는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나한테 엄청나게 까부는데 대체 나의 어떤 모습에서 무서움을 느낀다는 건지 싶어서 다시 물어봤어요. 여자애가 하는 말이 오빠 나랑 할 때 그때 오빠 엄청 공격적이고 거칠고 남자다워서 그때가 무서워. 근데 나는 그게 좋아. 라고 하면서 얼굴이 엄청 빨개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낮에는 저를 이겨먹으려고 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밤에는 제가 요구하는 거, 원하는 거, 그리고 제가 시키는 거에 무조건 복종을 하죠. 남녀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모두들 욕망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라면 이건 정말 당연한 걸 겁니다. 그러나 욕망을 밖에서 아무한테나 내비치는 거를 우리는 잘못된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것들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여자들도 크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남자 앞에서는 치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 주제를 떠올리게 해준 여잔데, 이 여자애 같은 경우는 처음에 봤을 때부터 사람이 너무 조용해요. 답답할 정도로 참 사람이 조용하고, 인형 뽑기, 인형 길 가다가 그런 거 뭐라 하죠? 자파샵, 그런 소품 이런 거를 좋아하는, 실제로 키도 작고 애기애기한 여자애가 있었는데, 처음에 역시나 잠 같은 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갑자기 시간이 날 때 그냥 한번 연락해보고 편안함 그런 것 때문에 만났거든요. 자고 하다가 19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얘랑 디테일하게 술을 한잔하면서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만의 그 여자의 성향을 끌어내는 방법론들이 있거든요. 그 여자의 밤 성향이라고 하죠. 성적 취향을 체크해보는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그 여자랑 그런 대화를 하는데, 밤에 공격적이기도 하면서도 또 당하는 걸 좋아하는 양면성이 있는 성향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디즘의 성향과 마조이즘의 성향이 같이 좀 있는? 네, 이걸 스위치라고 하나 그럴 텐데, 그렇게 그런 대화를 나누고 난 이후로 관계를 10번 20번 넘게 하면서 느끼는 게, 점점 더 애가 자극적으로 변하고 꼬집어 달라르니 막대해줘 말하면서 목 졸라달라는 애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걔 입에서 나온 말이 그거였죠. 갑자기 제가 놀랬던 게, 그 수동적이고 순수하고 조용하고 답답하기까지 한 그 애가 갑자기 오빠 나 더럽혀져, 되게 섹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얘만의 온도로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되게 저한테는 충격이었다. 대표님이 그 여자와 시간을 함께하고 잠자리를 많이 가지고, 그리고 19금 톡을 술 한잔하고 하면서 완전 그 속에 있는 욕망과 본능을 싹 다 끌어낸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를 통해서 정말 오래 걸리는 여자도 있구나. 자기의 성향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노출하는 데 있어서, 공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오래 걸리는 여자도 있구나. 그러게요. 이거는 몇 년 전 일인데요. 할로윈 시즌이 다가오고 있을 때 이태원역을 지나가는데 저의 시선이 딱 꽂힌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애가 바니걸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몸매가 너무 섹시했고 얼굴도 새끼가 가득했고, 그래서 사람이 정말 많았지만 그녀한테 망설임 없이 번호를 물어봅니다. 그 여자는 친구들이랑 함께 있었어요. 3명 4명 정도가 있었는데 다 같이 멈추고 고민을 하더니 그 여자가 결국 저한테 번호를 줘요. 번호를 받고 연락을 시작하면서 연락이 되게 잘 됐거든요. 카톡도 잘 됐고 전화도 잘 돼가지고 깊은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그 여자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공부집만 하는 여성이었어요. 공무원 시험인가? 공공기관에 관련된 공부를 잘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할로윈이니까 친구들이랑 우리 한 번도 안 해본 코스프레 한 번만 해보자, 살면서 젊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밖으로 나온 거였고, 그때 이제 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그녀의 생활 패턴은 정말 단조로웠고, 그렇게 연락하는 동안 제가 그녀를 관찰하면서 느낀 점은 개방적이기보다는 보수적인 편에 가깝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각을 했죠. 시간이 흘러서 얼마 뒤에 처음 만난 당일날 유혹에 성공하고 저랑 함께 호텔로 갔거든요. 그 여자는 저한테 분명 자기는 이전에 연애할 때도 잭스를 별로 안 좋아했고 잭스가 없이도 자기는 연애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요, 그 여자는 제가 겪어본 여자들 중에서 거리 돌림이 가장 역대급인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스킬이 엄청난 거죠. 그 여자 여러모로 충격적이면서도 황홀했죠. 이후로도 계속 만났어요. 여자들이 처음 봐서는 몰라요. 처음 봐서는 이 여자가 잠자리에서 새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모르는데 직접 여자랑 자보고 그리고 한 번 자서는 또 몰라요. 2번, 3번, 4번 자면 잘수록 여자들이 본 모습을 보여주고 본 성향이 나타납니다. 봐서는 모르고 잡아야 한다. 얼굴은 NS 윤지인데 몸매는 육덕스러운 여자를 길에서 제가 봤는데 근데 여자애가 신발 때문이었나 몸을 확 숙이는데 단추가 2개 풀린 셔츠 같은 거를 입고 있었는데 와 진짜 몸매가 골이라고 하잖아요. 미쳐버린 거예요. 제가 그것만 못 봤으면 안 갔을 텐데 너무 섹시하다고 느껴져서 꽂혀버리셨군요. 말을 걸었죠. 그렇게 번호를 받아내서 연락을 이어갔는데 연락에 답은 잘 해주지만 나는 남자도 잘 못 믿고 이런 연락이 조심스럽고 방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보통 평범한 남자가 그런 연락을 주고받았으면 포기할 정도의 느낌을 자꾸 주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결국 만남을 이끌어냅니다. 그 만남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도 한 번 취소가 되고 뭐 이런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대화가 중요한 거죠. 분위기 풀어주고 깊은 이야기하고 CSC 메커니즘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자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되게 오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치명적으로 배신을 하고 떠나간 거에 대해서 되게 충격이 컸어가지고 이제 남자를 아예 만나지도 않고 그냥 남자가 싫은 상황에 온 애였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날에는 끝까지 가는 건 좀 그래서 다음번에 그 여자를 만났는데 애가 마음이 많이 열린 게 보이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 집 가서 술을 한잔 할래? 여자애가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애 집에 가서 그 여자애가 만들어주는 요리도 되게 잘해요. 감바스 먹고 맥주 먹다가 침대로 갔는데 이 여자애가 물리치료 마사지 이런 쪽으로 병원에서 일을 하는 애예요. 저 같은 경우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녀보면 도수치료를 하는 사람들의 손힘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거든요. 남자가 누워있으면은 그 피로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고 느껴질 만큼 되게 섬세하게 저의 몸을 다 마사지 해주면서 자기가 다 리드를 해서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좋은데요? 그리고 육덕형이고 볼륨감이 많다 보니까는 되게 공격적이고 체력도 좋아서 저를 눕혀놓고 자기가 혼자 그냥 막 알아서 해버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여자의 첫인상과 첫 연락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자 진짜 답답하고 요런 생각으로 그냥 끝낼 수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침대에 올라가 보니까 되게 다르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여자는 자기는 남자를 못 믿고 자기는 배신을 당했고 이야기를 하던 여자였는데 결국 그거를 뚫고 그녀의 호감을 사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이 바뀐 거죠. 그 다음부터 계속 집으로 불러가지고 그리고 반대로 새끼가 있을 것 같았는데 자면 잘수록 별로인 여자도 저는 되게 많았어요. 처음에 봤을 때 와 진짜 저 여자랑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 저 여자는 무조건 요가나 발레 이런 운동을 할 것 같고 그런 운동을 하다 보니 유연하고 밤에도 되게 섹시할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했던 적이 있는데 막상 잠을 잡았을 때 뭐야 이거 그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확신이 생기죠. 진짜 이 여자 생각보다 별로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 주변 지인들 네 여자친구 장난 아니더라 딱 이렇게 말을 할 때 제가 느끼는 점은 얘네들도 진짜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처음에 나도 봤을 때 그랬어. 니들이 겪어보면 아닐 텐데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보여주는 우월감, 가오 이런 방향으로는 괜찮은 여자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른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쇼윈도용 그거 얘기하시니까 여러 사례가 있지만 제일 크게 떠오르는 사례가 하나 있긴 하네요. 어느 날 길에서 여자의 번호를 받았어요. 그러고서 카톡을 진행해서 약속을 잡았죠. 근데 그 카톡을 진행하는 동안 제가 그 여자한테 느낀 거는 프로필 사진이며 연락하는 과정들에서 얘 남자 경험도 많이 없고 되게 순딩한 애 같은데 이러면 재미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만나서 첫 만남에 카페 가서 커피만 마시고 제가 크게 흥미를 못 느껴서 그냥 보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흥미가 있든 없든 우리의 게임을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진행하다가 이 여자애한테 내구도 쓸 겸 카키앤퍼니 같은 것도 쓸 겸 섹슈얼 톡을 걸었어요. 아니 근데 너 내가 보니까 엄청 보수적인 것 같고 남자 경험도 없을 것 같은데 모쏠 이런 건 아니지? 제가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아니라고 처음이라서 낯가리고 어색해서 그런 거라고 연애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오빠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대답하길래 더 놀렸죠 그 여자애를.
진짜로? 내가 느끼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진짜로 경험이 아예 전무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떠봤죠, 장난치면서. 그랬더니 오빠가 날 모르는 거다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땡땡이 너가 생각하는 너의 매력 포인트는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술 먹으면 엄청 적극적으로 바뀐대요. 아 그렇구나, 알겠다. 그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각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저도 얘한테 큰 흥미까진 못 느꼈기 때문에 연락이 뜸해지고 멀어졌죠. 그러다가 시간이 몇 달이 지났거든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결국 만났어요. 와 궁금하다. 만나게 되기까지의 그 전화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여자애가 콘돔 챙겨오라 그랬거든요. 섹속을 한 거죠. 콘돔 챙겨라 이야기가 갈 정도로 네. 그런 수위 높은 이야기들이 오갔네요. 그걸 제가 유도를 잘한 것도 있어요. 초반에 그 여자애는 ASD가 있다 보니까 오빠 잘 지내? 이런 식으로 그냥 한잔 했어, 간만에 생각나길래, 이런 식으로 하고 별 말을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근데 딱 여자가 술 먹고 딱 그런 말 하는 느낌이면 우리는 딱 알잖아요. 맞아요. 뭔가 오늘 한번 찔러봐야겠구나. 저는 읽었죠. 이 여자애가 외롭다는 걸, 뭔가 괜찮은 남자를 찾고 있다는 거를 읽었죠. 그래서 제가 이 여자애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끔 잘 전략적으로 찔렀는데도 이 여자애가 아니야 오빠, 근데 나도 내일 출근해야 되고 오빠도 내일 일해야 되잖아, 그리고 나 이제 이사해서 거리도 우리 좀 멀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만의 합리화를 하면서 만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거를 잘 공략을 해가지고 만나서 하자는 식으로 된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자애가 본인 입으로 말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술 마시면 적극적으로 변한다라고. 결국 만나서 저희가 했는데 와, 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왜 충격적이셨어요? 제가 그래도 여자 경험이 많다 보니까 여자를 잘 판단할 거 아니에요. 얘는 진짜 침대에서도 매력이 떨어질 거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걔가 그 제 거를 제가 딱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너무 목이 마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갈증이 많이 쌓인 사람들에게 스크루바를 줬을 때 그 스킬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얘가요 만족을 못해요. 엄청 늦었고 피곤하고 내일 일도 가야 되는데 한 번으로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다음날 술 깨고 같이 집을 나서는데 또 돌아와 원래 모습으로.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죠. 그만큼 여자도 욕망 앞에서는 상황적으로나 남자의 매력이라던가 적시적소에 잘 침투가 돼버리면 쉽게 무장해제가 되기도 한다. 이게 남자나 여자나 결국 동물적인 감각적인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얌전한 척 하지만 편한 상태에 도달을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동물 같은 존재라고요. 특히 성적으로 우리는 여자를 많이 만나보고 여자를 잘 다루다 보니까 결국 그 여자를 되게 편안하고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거기에다가 호감까지 입혀져 버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죠. 취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여성 심리에 대한 사례를 저희 경험담을 입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자 만나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동기부여해가지고 이 젊음의 시간을 너무 허비하지 마시고 잘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섹톡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뜬금없이 섹톡을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상대방의 호감을 얻고 분위기에 맞게 절차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한 후에 안전하게 하고, 저희는 여자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을 지금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거를 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연애 경험이 많이 없거나 이런 초보분들이 무작정 섹톡 해야 되구나, 여자는 잡아야 하니까 일단 억지로라도 자게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은 항상 주의를 좀 부탁드립니다.